이 개발 이익을 누군가는 가져갈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이 개발 이익을 일부를 취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요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식구가 4식구거든요. 저 와이프, 우리 아들, 딸. 근데 지금 저 빼고 3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 혼자 동떨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격리를 받는 느낌이에요.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외롭더라고요. 우리 나머지 3식구들은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까 밝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행인 게 밖에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따스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받잖아요. 지금은 서로 힘내라고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행히 다들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얼른 나서 우리가 지금 밝은 데서 같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들 이 힘든 시기에도 선거를 하셔가지고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바뀌면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아주 쉽게 2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큰 맥을 짚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중요한 게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 자체를 공공에서 주도하는 거를 이제 민간에서 주도로 바뀐다는 거. 이제 2번째는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임대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적폐라고 인식을 심었단 말이에요. 이 적폐가 그냥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의 일익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인식의 전환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정책이 이제 바뀔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든 개발은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공공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이익이 민간한테 돌아가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도 집을 가진 사람들, 땅을 가진 사람들도 이 이익이 내 거가 안 되면은 동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 주도 자체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지. 우리가 빈 땅에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지금 시세에 보상을 해준다면 아무도 땅을 안 팔아요. 동의 안 하죠. 지금보다 더 높게 해줘야지.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공공주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공공주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게 됐고 요거를 이제 민간주도로 이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민간주도로 돌린다. 요거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거를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전 정부의 민간 이익을 굉장히 축소한 거를 어느 정도는 늘려가지고 공급 확대 또는 속도를 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엄청난 또 빠른 속도 또는 빠른 규모의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를 시킬 텐데 제가 이전 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서울에 수도권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예요. 그러니까 100가구가 있으면은 집이 96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96개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이 중에서 이주도 하는 집도 있고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오래된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하면서 공실이 생기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가용할 집은 80에서 85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본처럼 주택보급률 100가구에 125개 정도가 공급된다면 이런 공실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110가구 가지고 돌릴 수 있지만은 서울 같은 지역은 앞으로 몇십 년은 주택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산수의 문제인데 이 산수의 문제를 틀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이 완전히 서울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 맡겨서 개발 이익을 더 많이 줌으로써 빠른 속도의 공급을 추진하고 결국은 가격이 잡히는 시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2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공급 과잉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물건들이 나오면 그때 살까? 이게 언젠가는 결국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5년 후가 되든 8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되든 공급 과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살까? 아니면 2번째, 이 개발 이익을 누군가는 가져갈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이 개발 이익을 일부를 취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현명할지는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봐도 충분히 좋은 지역을
뭐 8년 있다가 싸게 사서 충분히 그 후에 이득을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스타일은 기다리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빨리 참여를 해서 빨리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재테크에 성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우리가 어제 또는 그저께 저희가 녹화한 방송에도 그런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일주일, 한 달 동안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니까 요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 이익을 찾아서 틈새를 공략하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를 더 이상 적폐로 보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는 처음에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근데도 집이 안 잡혀.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2주택자를 적폐로, 그래도 안 되니까 1주택자를 적폐로, 그래도 안 되니까 무주택자도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간의 흐름에 맡긴다고 한다면 다주택자의 필요성, 특히 임대사업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 결국 혜택을 올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다주택자를 인정해주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몇 년 동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인정을 하지 않고 적폐로 봐서 집값이 크게 흔들렸으니까, 이번 한 번은 임대사업자를 인정해주고 다주택자를 유도해가지고, 좀 전세가, 임대가를 좀 안정화하는 거에 주력을 해보면, 집값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론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도심에 저렴한 임대가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 이거를 굳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토지주들하고 싸워서 거기다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도 걸리고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들이 10%가 공실입니다. 이게 왜 10%가 공실일까? LH 직원들이 바빠서 임대를 못 넣는데요. 워낙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바쁘대. 그래서 못 한대요. 이 직원은 한계가 있고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래서 이 도심에 민간주택을 유도하면은, 자, 많이 공급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공급하는 거. 만약에 근데 도시에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거를 임대사업을 안 내고 그냥 다주택자들이 사서 세를 놓으면은, 세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계속 한도까지 올리니까. 임대사업자가 받아서 세를 놓게 되면은, 이게 세를 2년에 5%밖에 못 올려요. 그럼 몇 년 지나면 결국 주변 시세의 60% 정도에 계속 세를 놓게 되는 거예요. 60%에서 55%, 50%까지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대비 굉장히 싼 전세 매물을 쌓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임대사업자를 유도하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왜 모든 선진국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결국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고 전세가 상한선으로 규제를 할까? 그렇게 해서 임대 공급을 왜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사업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고, 저는 임대사업자 관련된 투자는 저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수 기회는 올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는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이 80%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의 매도가 스톱됐어.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동안 유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예하는 순간에 그동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물건은 안 나오고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의 물건만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도 이미 저렴하게 샀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물건도 내놓거든요. 저도 이번에 아마 유예되면 용산의 물건 한 두세 개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왜? 워낙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차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매도해버리자는 생각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많이 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덩달아서 내놓는 매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그런 매물들을 이번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좀 장기에 걸쳐서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사업자 유예 기간도 2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2년 지나선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과 자체가. 그러면은 결국 매물은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리기 전에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친해지고 준비를 하셔서 매수를 하세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시간이 가면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부 분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좀 변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재테크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경기까지 안 좋아지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앞날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는 분명한데,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걸 과연 선호할까 보면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금이나 뭐 달러 같은 거를 선호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90년대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금리가 10몇 프로, 뭐 20%에 육박할 정도의 금리에도 부동산이 오르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일 때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뛰어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아파트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아파트는 우리나라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또는 아파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부동산은 좀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만큼은 뭐 홍콩이나 이렇게 땅이 좁은 지역만큼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결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고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부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